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토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양아들이죠. 양자, 이인수 씨. 그 이인수 씨가 63년 만에 수일이 있는 4.19 묘역에 참배해서 사죄했다 하는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방송할 때도 때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4.19 데모할 때 그때 데모를 했죠. 그 데모할 적에 저도 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거기서 저도 적극적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존중하고 존경하는 추종하는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제가 그런데 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4.19 때 서울역에서 걸어서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 쪽에 온통 그냥 치루탄으로 그냥 그 도로가 그냥 자갈밭이에요. 강가의 자갈밭같이. 그리고 차가 넘어져서 그냥 불타고 완전히 그땐 진짜 무정부 상태,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 그치게 그 4.19 때 여기 몇 번 나가봤는데요. 뭐 4.19 그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 경무대 안에 그냥 갇혀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장관들이고 뭐 부통령이고 이기붕이가 부통령이었잖아요. 이기붕이 아들 큰아들 이강석이가 시형아들로도 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강석이가 부모 다 총으로 다 쏴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걸로 그 당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기붕 부통령의 부인 박마리아 여사는 아주 말경이 큰 손이죠. 그 당시에 박마리아 여사가 정치권에 다 좌지우지 손을 댔다고 그러니까요. 아마 문통 부인 김정수 씨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지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아랫 사람들이 잘못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고 결국 책임을 지고 본인 스스로 하야해서 하와이를 갔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역사사에 가장 귀중한 분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실력도 있지만요. 그분이 6.25 사변 때 이렇게 나라를 그래도 유지시켰고 미군들 유엔군들을 끌어들여서 유엔군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했냐고 우리나라 대신 전쟁을 치러주고 동맹관계를 묶어놓고 미국을 지금까지 못 나가게 이 나라에 붙들어 놓은 분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선견지명 그런 두뇌가 없었으면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벌써 이북이 몇 번씩 침략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종북 좌파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묻혀 있습니까? 내부에 적들이 있는 가운데 저 북한 공산당이 밤에 새벽에 있고 쳐들어오면요 이거 못 막습니다. 내부에 적이 있을 때는 못 막습니다. 적의 적군만 있으면 막기 쉬운데 내부에 적이 있으면 굉장히 전투는 힘든 겁니다. 여하튼 그 미군이 우리나라 아직까지 동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군이 지켜주는 그 덕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한 겁니다. 마음 놓고 경제 발전했잖아요. 머리껏 쓰고 마음대로 이러고 싶은 대로 이러고 뭐 미국이 간섭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안은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살아봤고 또 대통령 선거 때에도 내가 보았고 또 4.19 때도 제가 참여도 해봤고 뭐 5.16도 봤고 이 나라 역사상은 현재까지 다 지켜봤죠. 여하든지 누가 뭐래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근본 뿌리를 만들어 놓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으로 경제를 이룩하는데 아주 큰 일을 했다. 그래서 두 분은 아무리 좌파고 종북 세력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거꾸로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두 분들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이해관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느끼고 제가 지냈던 그 세월에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승만 대통령 아들 4.19 묘역 참배 63년 만에 사죄예요. 아버지 잘했다 하실 것. 그 이인수 양자죠. 이인수 박사. 이분입니다. 아, 이분도 참 많이 늙었네. 많이 늙었어. 아이고 92세라니까 뭐 많이 92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92세 박사가 1일 4.19 혁명 희생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사과했다. 4.19 혁명 이후 63년 만에 이루어진 첫 공식 참배다. 이 박사 부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하 기념사업회 임원들과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묘역 내 유형봉안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전 대통령 유족의 묘역 참배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63년 만이다. 이 박사는 지난 2011년 묘역을 참배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려 했으나 4.19 희생자 단체 측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4.19 단체에서도 그 저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그 공산국가 속에서 완전히 소용돌이 칠 적에 나라라는 건 처음 그 세우는 그 당시였거든요. 이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의 계획보다 그 아래에 있는 그 참모들, 장관들,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선거를 3.15 부정선거를 이렇게 치르려고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그 당시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4.19 희생자 묘역에서도 저도 4.19 때 참여를 했었지만 그 희생되시는 분들 515명이가 되시는 분들 그분들 안타까운 일이나 그러나 이거는 이제는 서로 풀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인수 씨는 그 당시에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양자로 결정한 거죠. 그 당시는 이인수 씨는 양자가 아니었습니다. 4.19 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강석이가 양자로 있었을 겁니다. 이 박사는 사과문을 통해 저는
오늘 63년 만에 4.19 민주영령들에게 참배하고 명복을 빌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4.19 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제 참배와 사과에 대해 항상 국민을 사랑하셨던 아버님께서도 참 잘하였노라 기뻐하실 것이라며 오늘 참배가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박사 아내 조혜자 씨도 이 전 대통령이 과거 부산 학생들을 만난 뒤 차 안에서 내가 맞아야 할 총알을 우리 애들이 맞았다고 하시면서 통곡하셨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오전 9시 40분께 차를 타고 묘역에 도착한 이 박사는 휠체어를 타고 유형봉안소로 향했다. 유형봉안소 안으로 들어선 이 박사는 기념사업회 임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515명의 4.19 희생영령 사진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했다. 기념사업회 황교안 회장, 김유광 부회장, 문무일 사무총장, 김문수 상임고문 등 임원진도 차례로 헌화 분향한 뒤 짧게 묵념했다. 이날 행사에 4.19 혁명 희생자 단체는 함께하지 않았다. 기념사업회 측은 추후 희생자 단체를 만나 사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 현재 분향하고 헌화하고 거기인데 몸이 많이 늙고 그러니까 옆에 뒤에서 부추겨 주는 분이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왔다는데 조혜자 씨 그 부인이고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몸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아버님 때 생겼던 4.19 희생자들 양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도의적으로 아버님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과 분향 조음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의미겠지요. 그 당시엔 이인수 씨가 양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사건 4.19를 날 때는 그때는 이강석 씨가 양아지로 있었죠. 이기붕 아들이 그 큰아들 이강석이가 양아들로 있었죠. 여하튼지 4.19 때 제가 지금 현재 다시 돌아보면 저도 그때 학생 때인데 뭐 한참 그 피 끓는 나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땐 뭐 사실 정치 지금같이 이렇게 젊은들 같이 인터넷 보급되고 뭐 이렇게 핸드폰이 있고 그런 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라디오로 전하는 거, 신문으로 전하는 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저 그 단순히 왜 부정선거 하냐, 왜 막걸리 선거 하냐, 왜 고무신짝 선거 하냐 그런 거 가지고 우리들이 그 이건 그 4.19 때 그 집회 시위에 나가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미워온 것보다 이기붕이라든지 그때 그 누구예요? 저기 저 장경근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그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정권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워했었죠. 국민들이 미워했다는 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사실상 정치로 잘 몰릴 때였어요. 그 당시. 그때 뭐 김창녕 중장 사건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것도 참 역사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양왕자 이인수 씨가 그 부인 조혜자 씨와 함께 수리에 있는 4.19 묘역에 가서 헌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묘역에서 그 분양했다. 헌화하고 분양하고 인사를 했다. 이것이 63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4.19가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60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63년 됐네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벌써 63년이 지났군요. 그래도 엊그저께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아주 뇌에 생생합니다. 그 장면들, 서울에 그 불타고 그냥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뭐 치리탄 막 쏘고 하던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든지 4.19 단체에서도 옛날만 고집하지 말고 이제는 다 풀어야 된다. 60년이 넘었습니다. 다 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그 당시 알기는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아주 위하는 요즘 정치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이재명은 그 비교도 안 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4.19 날 때도 국민이 그만두려면 그만둬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대통령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때 4.19 일어날 때. 누가 끌어낸 거 아니에요. 누가 잡아낸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분은 그래도 국가 국민을 생각하는 애국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로 나와서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지 말고 모두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은요 정말 사실적입니다. 저는 어느 편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